안녕하세요. 조리입니다. 요즘에 제 주위에 결혼을 고민하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졌어요. 다들 이제 나이가 차서 그런지 연애를 하고 있는 유무와 관계없이 자신만의 결혼 가치관과 함께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 등등의 이야기를 하며 많은 고민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내 인연을 만나면 그냥 알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과거와는 다르게 서로의 마음이 마치 자석처럼 탁 하고 붙어서 갈등 상황이 와도 나의 감정이 엄청 요동쳐서 의심을 하거나 불안하지가 않거든요. 이건 좋은 감정 혹은 익숙함이랑은 좀 다른 느낌이에요. 제가 이렇게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과거에 저는 연애를 하면서 안정감이 든다는 느낌을 받았던 사람이 없었어요.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연애를 하고 데이트도 하면서 좋은 감정이 생기긴 하지만 내가 싫은 나의 모습도 온전히 드러낼 수 있을 만큼 신뢰가 가거나 편안한 관계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오래 만나서 익숙함이 있지만 그게 곧 안정감으로 오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연애를 하면서도 결혼 생각이 깊게 생기지 않았고 가족에게도 소개를 해줄 만한 사람은 아니다. 이런 감정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근데 정말 나랑 맞는 사람을 만났구나 생각이 들었던 게 현재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 곁에 있는데 제 짝이랑 함께 있으면 가족보다도 편하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정말 웃긴 게 제가 생리 현상을 진짜 안 트거든요. 막 부끄러운 건 당연한 거고 서로 존중하는 것 같지 않은 그 뭐랄까 너무 내추럴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라는 그런 강박이 있어서 더 그랬는데 이 사람은 그냥 너무 허무하게 그런 장벽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없어졌어요?" 하고 물어보면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서로 어떠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마치 우리 사이에 장벽이 있었어? 싶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경계가 허물어졌달까요? 그리고 제 주변에 이제 결혼한 커플들도 꽤 많고 결혼 준비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같이 만나서 보면 왜 결혼을 했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 혹은 아직 안 만났다고 해도 앞으로 만날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면 안 놓쳤으면 좋겠어요. 이야기의 첫 번째는 모든 게 자연스러워지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만나다 보면 짧은 시간을 봐도 오래 만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주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오래 만나도 어딘가 불편한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은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 반쪽을 만나 인연을 이어가고 결혼까지 생각하는 게 내 인생의 절반 이상을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 마음속 심연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불편함을 안고 관계를 이어나가면 나의 꾸밈 없는 모습을 내비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말 한마디 혹은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점점 눈치가 보이고 힘들어지기 때문에 나의 진짜 인연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연애 초창기에는 막 서로가 주는 그런 텐션이 있잖아요. 괜히 잘 보이고 싶고, 나를 더 예쁘게 포장해서 보여주고 싶고, 또 안 좋은 모습은 보이기 싫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시간 속에서도 아, 내가 이렇게까지 꾸미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절대 안 돼 라고 생각했던 가치관이나 신념이 정말 자연스럽게 상대방과 함께 맞춰지기 시작해요. 상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한 발짝씩 양보를 하게 된달까요? 과거에는 제가 절대적으로 이것만은 안 돼 했던 부분들이 제가 좀 있었거든요. 그 선이 어떤 면에서는 남들보다 좀 높았던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이 그런 점을 건드리거나 바꾸려고 하면 바로 헤어질 정도로 좀 엄격했었어요. 근데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친구는 참 희한하게 제가 막 억지로 장벽을 허물어야지 혹은 막 끼워 맞추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조금씩 절대 안 돼 했던 부분들이 좀 낮아지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상대가 저를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시키려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떤 모습을 보이든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어떤 것이든 그걸 있는 그대로 수용을 해주고 저도 그게 너무 느껴지니까 자연스럽게 절대 안 돼의 장벽이 사라져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참 좋아했던 커플이 있었는데 왜 좀 좋아했냐면 정말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부였어요. 결혼한 지 좀 되셨는데도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지 질문을 했었어요. 근데 돌아오는 답변이 지금까지도 뇌리에 남아있던 게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인정하고 수용하라는 거였어요.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는 순간 그게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참 많았고 서로 살아온 시간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온전한 이해는 어렵다면서요. 그 말을 듣고 무릎을 탁 치게 만들었던 게 평소 이해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이 오면 제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어도 막 화를 내게 되고 불필요한 말싸움까지 이어지게 됐었거든요. 그게 서로를 불편하게 만들었고 결국 정말 중요한 대화는 잘 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덜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제 옆에 있는 사람은 이해가 아니라 저를 인정해주고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하면서 수용을 해주니까 크게 싸움으로 번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 저도 상대를 이해하려고 애쓰기보단 그냥 받아들이고 억지로 막 뭘 하려고 하거나 눈치를 보지 않게 되니까 모든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인생을 50년 이상 함께 살아가야 할 인연인데 그 상대가 불편하면 참 어려운 길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에 나도 상대도 서로가 느끼기에 모든 걸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대화할 수 있다면 건강한 관계이지 않나 싶어요. 두 번째는 생각의 결이 비슷한 사람입니다. 왜 방송에서도 그렇고 대부분 결혼하신 분들을 보면 웃음 코드가 같으면 잘 산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잖아요. 저는 이것도 생각의 결이 비슷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 부분은 너무 재밌어 하는 그 코드 자체가 상대방도 같은 코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재밌게 대화하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웃음 코드 이외에도 미래에 대한 설계나 도덕적 가치관도 엄청난 영향을 차지한다고 봐요. 커플들이 이야기를 할 때 주로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함께 이야기하다가 서로 너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발견할 때가 있어요. 분명 같은 길을 가려 하는데 그 시선은 각자 반대를 향해 있는 상황을 직접 겪기도 했고 다른 친구들 이야기도 종종 들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나 생각이 다를 수가 있구나 하는 순간을 직면하면 뭔가 답이 좀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왜 회사에서도 생각하는 결이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진짜 엄청 다투게 되잖아요. 분명 목적은 성공적인 업무 완수인데 그 방향과 방법이 다르다 보니 생각을 맞추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반면 비슷한 결의 사람을 만나 업무를 하면 내가 가를 외치면 반대편은 이미 그 가를 넘어서 나 다까지 말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참 일이 재밌어지더라고요. 왜냐면 생각하는 게 비슷하니까 그만큼 일의 속도가 나게 돼서 더 신나게 일하게 돼요. 연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티키타카가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 상대가 생각하는 걸 이미 나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굳이 부연 설명이 필요하지가 않게 돼요. 그리고 도덕성의 기준도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이렇게 해야 예의 아닌가? 이건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싶은 게 상대방에겐 아닐 수 있거든요. 그 코드가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것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어느 정도 결이 좀 비슷해야 싸울 일도 줄어들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오히려 시너지가 나면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상대방도 같이 행동하니까 뭔가 그걸 보면 마음이 괜히 말랑말랑해지더라고요. 단편적인 예로 한 번은 길을 가는데 할머니가 짐을 가지고 계단을 올라가고 계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도와드려야 하는데 얼른 뛰어가서 받아드릴까? 라고 생각을 하는 찰나에 제 짝꿍이 그새 성큼성큼 계단을 올라가서 제가 하려고 했던 행동을 이미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와 싶었어요. 이런 일이 몇 번 더 있었는데 이게 반복되니 이 사람이다 싶은 게 마음속에서 올라오더라고요. 내가 아를 외치면 벌써 어를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 재밌게 인생을 꾸려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현명한 사람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현명한 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건 똑똑함이랑은 달라요. 현명한 건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가 바탕으로 되어 있는 건데 보통 현명한 사람들은 쉽게 화내지 않고 차분하게 상황을 바라볼 줄 알더라고요. 막 말다툼을 하거나 좋지 않은 상황이 닥쳤을 때 현명한 사람들은 상대의 기분을 쉽게 흔들지 않고 본인도 감정에 동요돼서 욱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풀어갈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은 잘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반면 현명하지 못한 사람들은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좀 이기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요. 전체적인 상황과 맥락을 파악하고 서로가 좋은 방향으로 일을 해결해 나가는 게 아니라 오로지 나만 생각하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일을 그르칠 때가 있거든요. 특히 요즘에는 좀 효율적으로 가성비를 따지다 보니까 이런 현명한 사람이 많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똑똑하기만 하면 사람이 계산적으로 변하게 돼서 나에게 해가 되는 것 같다 싶으면 상대가 어떻게 느끼든 크게 고려하지 않고 문제만 바로잡으려고 하게 돼요. 근데 현명한 사람은 인간적인 지혜가 깔려 있다 보니 바로 문제를 잡기보다는 만일 상대가 잘못한 게 있어도 그걸 기막힌 타이밍에 적절한 단어로 말을 해서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게 잘못된 부분을 바로 고치게 만드는 재주가 있어요. 저는 현명한 사람 하면 강주은 님이 떠올라요. 왜냐면 강주은 님과 이지혜 님이 서로 대화를 하는 영상이었는데 거기서 강주은 님이 아무리 화가 나도 그 자리에서 화를 내지 않고 상대가 비슷한 상황에 놓였을 때 그때 그 잘못된 행동을 비슷하게 함으로써 상대가 깨닫게 하고 그랬을 때 느끼는 감정과 기분이 어땠는지를 스스로 느끼게 해서 잘못된 부분을 자연스럽게 고쳐 나간다는 말이었어요. 저는 이게 참 현명한 자세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그게 잘못된지 모르는 부분들이 있는데 보통의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 바로 화를 내거나 너 이거 고쳐야 돼 라고 강하게 말하면서 싸움으로 번져 결국 서로 감정만 나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강주은님의 방법은 비록 당장의 답답함은 있어도 결국 상대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면서 제대로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일을 현명하게 해결해 가는 사람을 만나셨으면 좋겠고, 나 역시도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네 번째는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과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함께 나갈 수 있는 관계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서로가 각자 다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각각 다른 장점이 있어요. 그 장점을 함께 발휘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인격적으로나 재정적으로 그리고 재능적인 면에서도 서로를 성장시켜 나간다면 정말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에는 서로의 응원이 뒷받침이 되어야 해요. 나는 이걸 해보고 싶고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신중한 고민 끝에 상대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고 반대만 한다면 이 또한 쉽지 않은 일일 거예요. 아니면 함께 해나가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상대가 귀찮아하거나 별 반응이 없다면 이 역시도 함께 해나가는 느낌이 들지 않을 거고요. 저는 결혼 생활은 하나의 회사를 운영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 회사도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곳은 탄탄하게 성장하는데 현실에 안주하고 발전이 없는 곳은 금세 도태되잖아요. 가정을 일궈가는 데 있어서도 한 사람이 더 나은 관계와 환경을 위해 애를 써도 다른 한쪽이 아무 변화 없이 발전한 마음이 없다면 금세 지치게 돼요. 실제로 함께 발전해가는 커플들을 보면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혹은 삶에 큰 변화가 생겨도 크게 우왕좌왕하지 않고 잘 헤쳐나가는 모습이 보여요. 왜냐면 이미 과거부터 함께 응원하고 지지하면서 서로에 대한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을 양분 삼아 하고 싶은 일들을 잘 해 나갔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발전이라는 게 어느 면에서 발전이든 한순간 이루어지는 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시너지를 내면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운영해야 하는 가정인 만큼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참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나의 힘듦을 함께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모든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결혼이라는 게 수많은 선택과 결정 속에서 어려운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개인의 어려움도 분명히 존재할 텐데 그럴 때마다 그건 너 일이니까 너가 알아서 해 라고 여겨버린다면 정말 부딪힐 일도 많고 의지할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 하나로 묶여진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잖아요.
저는 이것 자체가 상대의 어려움과 힘듦을 함께 지고 가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부분은 한쪽만 그렇게 생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그렇게 느끼고 행동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한쪽만 나 힘들어 하고 의지하려고 한다면 사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금세 체력과 에너지가 고갈될 거예요. 반대로 내 힘듦을 본인의 일처럼 함께 지고 나가는 사람과 함께라면 크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일도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 다시 일어날 힘이 생겨요. 제가 1년 전쯤에 일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를 너무 받을 때가 있었어요. 이게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몰려오고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현실에서의 괴리가 참 컸던 일이었었는데 그때 좀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괜히 더 예민해지니까 작은 일도 크게 다가오고 좀 그랬었어요. 근데 아직도 좀 너무 고마웠던 게 그때 제 짝이 옆에서 정말 큰 힘이 되어줬거든요. 그게 막 뭘 해줘서가 아니라 그냥 덤덤하게 옆에서 저를 지켜주고 있었어요. 제가 좀 날이 서 있다 싶으면 환기를 시켜주고 제 고민을 털어놓으면 같이 심각하게 들어주고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주었어요. 그리고 갇혀있던 저를 환기시켜주겠다면서 여기저기 데리고 돌아다니는데 점점 기분이 나아지면서 한편으로는 참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짜증을 내면 같이 짜증 낼 법도 한데 오히려 본인 일인 것처럼 함께 고민하고 옆에 있어주는 게 고마웠어요. 그러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이 짝꿍의 어려움을 함께 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생기면서 원래 같았으면 잘 하지 않았던 행동이나 결정들을 제 짝이 조금은 더 편해졌으면 하는 마음이 드니까 하나씩 행동하게 되더라고요. 동반자라는 의미를 좀 더 생각하면서 어려움도 함께 포용할 수 있는 사람과 저는 결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나의 그런 힘든 부분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과 결혼을 했을 때 더 많이 서로가 의지가 되고 더 빨리 극복해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좋은 사람은 나랑 잘 맞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신동엽 님이 유튜브 영상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고 싶다면 나를 먼저 깊게 알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말이 참 공감이 갔어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의 모습을 스스로 먼저 갖추어 나가는 연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짝이 곁에 자리하고 있을 거라 믿어요. 오늘도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조리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조리와 함께 하루를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